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김천컵 프로볼링 대회 단체 3위 결정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권용준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대회부터 저희와 함께하게 된 권용준 해설위원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링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대회부터 새롭게 해설을 맡은 권용준입니다. 쉽고도 어려운 볼링을 편안하게 해설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편안한 해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프로볼링 협회에서 주최하고 김천시 볼링협회에서 주관을 하고요.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김천에 위치한 김천볼링장과 유성볼링장에서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총 이제 240명의 출전자가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최종 3팀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팀 미스틱 브래그, 팀 스톰이 3위 결정전을 펼치겠고, 그리고 이 두 팀 중에 승리한 팀이 마지막 결승전에 이미 올라가 있는 팀 MKHNC와 또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경기를 펼치는 이 두 팀은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팀 스톰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수가 미스틱 브래그의 최원영 선수고요. 네. 미스틱 브래그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팀 스톰은 역사도 오래됐고 굉장히 또 좋은 이 성적을 매 대회마다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2022년도 마지막 대회인 상주컵에서 우승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 대회에 우승을 하게 되면 단체전 2연패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팀 스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한 해 7승이라는 기록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네. 7승이라면 뭐 한 해 열렸던 단체전을 뭐 거의 다 싹 쓸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예. 올라가면 우승이구나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에 팀 스톰과 왼쪽에 미스틱 브래그인데 네. 이게 레인이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네. 왼쪽 레인과 오른쪽 레인을 좀 잘 적응을 해야 네네. 또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 지금 3번 레인이 가장 점수가 안 나오는 헬레인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지금 준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2번 레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합을 하게 되면 항상 한 테이블에서 두 테이블 정도 사용을 하지 않는 레인이 있는데 네. 2번 레인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지 않는 레인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또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 그리고 아까 연습할 때 보니까 어프로치 상황이 약간 선수들이 원하는 그런 컨디션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좀 정리를 좀 한 것 같은데 네. 그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프로치가 어떨지는 또 지켜봐야 되고, 지금 진상범 선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마지막에 착지가 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안 돼서 지금 약간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선수들이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매치업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매치업이 잘 돼야 스트라이크를 많이 기록할 수 있고, 스트라이크를 많이 기록을 해야 또 좋은 성적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화면에도 이 오른쪽에 보시면 방송 TV 파이널이기 때문에 조명이 상당히 강해요. 네. 그런 조명 때문에 레인 변화나 이런 것도 선수들이 또 빠르게 체크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조명이 이렇게 결국 열을 그렇게 많이 발산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향을 선수들은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그 이번에 김천컵 오일 패턴 같은 경우에 또 44피트의 롱 오일이면서 오일 볼륨이 굉장히 높은 그 헤비 오일 컨디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캐리다운의 극복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캐리다운이란 뭐냐면 공이 오일 존을 지나갈 때 공에 오일이 묻습니다. 그 묻은 공이 드라이 존에서 공에 묻었던 오일이 그 드라이 존에 이렇게 묻어지는 그 현상, 그래서 오일이 점점 길어지는 현상을 캐리다운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른손 볼로는 10번 핀, 왼손 볼로는 7번 핀이 많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누가 더 빠르게 극복하고 스트라이크를 기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그리고 하이 스코어 레인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과연 어떤 선수가 팀전이기 때문에 또 한 선수가 빠르게 극복하면 그게 또 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또 선수들끼리 대화도 많이 하고 네, 예, 대화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대화도 해야 되고요. 서로 화이팅을 좀 세게 해줘야 서로 사기라는 게 또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액션을 크게 또 더 많이 취해주는 아마 팀스톰이 하는 좀 더 크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그런 부분이 있어야 긴장도 빨리 풀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과연 어떤 팀이 이 다양한 조건 속에서 빠르게 적응을 잘 하느냐 네. 예,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이 가진 실력 100%를 발휘할 수만 있다면 네. 가장 좋겠죠. 하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네. TV 파이널은 그 중압감이 대단합니다. 네. 저도 예전에 TV 파이널 나가본 적이 있는데요. 첫 경기를 여기 부회장님이신 변용환 부회장님이랑 첫 경기를 했는데 제가 이기긴 했는데 정말 어떻게 했는지 아무 정신이 없이 한 경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아마 선수들도 그런 비슷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선수들이 연습 투구를 마치고 선수 소개를 위해서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위치한 붉은색 유니폼이 팀 미스틱 브레그고요. 네. 오른쪽에 위치한 흰색과 푸른색 유니폼이 팀 스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왼쪽에 최원영, 최준현, 오세원 선수 팀 네. 미스틱 브레그. 강민환, 진상범, 김영관 선수 팀 스톰입니다. 오늘 관중분들도 꽤 찾아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선수들이 경기 시작 전에 표정들이 다 좋네요. 예. 워낙에 경험들이 다 많다 보니까 저희 KPBA 같은 경우에 이제 TV 중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TV 중계에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첫 번째 프레임 미스틱 브레그의 오세원 선수가 먼저 준비를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1프레임 투구를 맡은 오세원. 좋은데요. 시작이 참 깔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세환 선수 같은 경우에 저번 대회에서 10위로 올라가서 굉장히 파란을 일으켰죠. 그렇죠. 네. 팀 스톰에서는 강민원 선수가 첫 프레임을 책임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감 있게 투구를 했고요. 오, 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저렇게 9번 핀이 남는 이유 중에 볼이 핀을 맞았을 때 편향이란 게 생깁니다. 네. 그 편향이 너무 적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9번 핀 스페어 깔끔하군요. 강민환 선수는 개인전 지금 1위로 준결승 1위로 또 진출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대회에 후반부로 갈수록 점수가 조금 적게 나왔는데 초반에 점수가 많이 나오고 강민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후반부에 굉장히 많이 쳐서 예선전 1등을 했죠. 네. 준결승 1등을 했죠. 이어서 두 번째 프레임 미스틱 브레그의 최중현 선수입니다. 가볍게 굴렸는데요. 왼쪽 두 개의 핀이 살아있네요. 지금 약간 두껍게 지금 히팅을 했어요. 네. 어프로치 쪽에서 약간 이 자세가 좀 흔들리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번 레인 그 어프로치가 약간 선수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스페어를 또 깔끔하게 마무리해준 최중현 선수입니다. 이럴 때는 내가 스탠스 타겟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프로치 리듬을 약간 다르게 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바꿀지 또 봐야 되겠네요. 네. 최원영 선수가 또 최중현 선수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까지. 이어서 팀 스톰의 진상범입니다. 진상범 선수 역시 왼손 볼러고요.
진상범 선수도 스트라이크는 실패했습니다. 네네. 지금 프로 경력 3년 차인데 네. 작년에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작년 랭킹 포인트가 10위예요. 작년 TV 파이널을 또 3번이나 진출을 했습니다. 예. 아까 연습 경기 하는 걸 봤는데 리듬 밸런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힘찬 투구였습니다. 네. 자, 이제 주장들의 차례가 왔죠. 네. 주장들끼리의 대결이 팀 사기를 또 결정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주장이 또 동기 프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14기 프로예요. 네. 신중하게 투구를 준비하고 있는 최원영. 자, 지금 스플릿이 됐는데요. 약간 안쪽으로 투구가 됐는데 네. 지금 표정으로 봐서는 피지컬 미스를 한 것 같진 않아요. 아마도 스탠스 타겟을 수정을 해서 다음에는 투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스페어 처리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네. 핀 4개가 남아 있습니다. 3번 페이 오른쪽을 굉장히 얇게 히팅을 해줘야 됩니다. 네. 아, 7번이 남아 있었군요. 예. 하지만 이제 경기 초반이니까요. 네. 네. 최원영 선수가 굉장한 실력자인데.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볼링 선수 중에 가장 소질이 뛰어난 선수인가요? 재능이 예. 뛰어난 선수입니다. 김영권 선수입니다. 네. 팀 스톰의 주장 김영권. 자, 지금 주장끼리의 네. 이 프레임 대결에서 좀 엇갈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김영관 선수 같은 경우에 제가 본 선수 중에 가장 노력을 많이 하는 정말 연습벌레. 와, 그러면 재능이냐 노력이냐 예, 이 싸움이었네요. 자, 그리고 바로 김영관 선수가 준비를 하는군요. 네. 네 번째 프레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컨디션이 좋은 선수나 주장 같은 경우에는 연달아 투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연속 스트라이크 역시. 기록합니다. 역시 경험이 워낙에 많으니까. 와, 김영관 선수가 바로 이제 더블을 완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경기 초반에 가장 컨디션 좋아 보이는 선수가 바로 이 김영관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네. 9-10을 김영관 선수가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스틱 브래그에서는 최중현 선수가 나섭니다. 투구 순서가 바뀌었죠? 네. 최중현. 두 번 다 두껍게 히팅을 했어요. 네. 지금 이제 3번 레인, 그러니까 오른쪽 레인에서 최중현 선수가 투구를 한 건데요.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까 2번에서 치다가 이제 3번으로 왔기 때문에 또 이제 레인에 적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그런 스페이스. 부분들을 예. 선수들이 다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팀 스톰 김영관 선수가 더블을 기록하면서 조금씩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팀 스톰의 강민원 선수. 네. 강민환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스윙을 좀 바꿨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수정 작업을 해서 지금은 얇게 히팅을 해서 8번 페인이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이
가장 힘든 게 그러니까 스피드를 내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네. 또 회전 내는 것도 힘들고. 강민환 선수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 스피드를 제어를 못해서 스피드를 약간 줄이는 투구 폼으로 바꿨어요. 보통 다른 선수들은 스피드를 더 살리는 투구를 많이 하거든요. 예. 왜냐면 스피드가 더 빠를수록 레인 변화를 좀 덜 느껴요. 아. 근데 스피드가 느리면 느릴수록 레인 변화를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스피드를 줄이진 않는데 진짜 강민환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그걸 좀 수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스피드와 회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가 볼링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 되겠죠. 예. 최현영 프로도 예전에 비하면 지금 많이 스피드가 줄은 상태이고요. 네. 예. 미스틱 브레이크의 주장 최원영. 네, 레인 파악을 정말 잘해요. 최원영 이번엔 하나의 핀이 남았군요. 볼링 선수들이 이 조절과 조정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그 조정 능력은 이제 스탠스나 타겟을 이동해서 앵글을 키우고 좁히고를 말하고요. 조절 능력은 회전 반경을 이제 바꿔서 조절하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 조정 능력과 조절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가 최현영 선수입니다. 네. 최원영 스페어 네. 성공을 합니다. 자 이제 5프레임까지 오늘 경기에 딱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전반에 치면서 레인이 어떻다는 거 이제 다 인식을 했을 거예요. 네. 후반에 어떻게 이제 수정을 해서 투구를 할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스톰의 진상범. 오 지금 5개 핀이 남았는데요. 사실 팀스톰 선수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네. 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맞은 핀들이 핀 액션이 거의 없었어요. 네, 정확하게 한 20보드 정도의 10번 1번 핀이 있는 그 중앙이 20보드라고 봐야 되는데 네네. 거기에 정중앙으로 들어갔으니까 한 3보드에서 4보드 정도는 수정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네. 진상범 왼쪽에 있는 3개의 핀만 쓰러뜨렸어요. 자, 이제 한 번씩 스플릿이 나서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제 미스틱 브레이크의 승부처입니다. 6프레임이. 미스틱 브레이크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오세환 선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뭔가 해결해 줘야 네.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네, 스트라이크를 꼭 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또 경기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이렇게 네. 재밌게 이어지네요. 오세환 스트라이크. 야 이렇게 또 따라가나요? 본인이 지금 약간 놀랬어요. 약간 본인 생각보다 약간 안쪽으로 놔줬는데 그쪽이 좀 홀딩 에어가 조금 있다 보니까 본인 생각보다 볼이 밀려 나갔어요. 지금 자세가 좀 예. 불안했네요. 지금 뭐 되게 불안했을 것 치고 야 조금 안쪽 미스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행운의 스트라이크가 났습니다. 네. 오세환 선수가 굉장히 그 소리 없는 강자예요. 네. 조용히 볼을 치면서 항상 준결승 올라가 있고 TV 파이널도 자주 올라온 선수입니다. 지난 MKHC컵에서도 그렇게 소리 없이 조용히 대단했죠. 2위까지 했던 네. 오세환 선수였습니다. 3위를 했죠. 3위를 네. 했죠. 예. 이번 레인이 굉장히 까다로운가 보네요. 네, 그렇네요.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됐습니다. 네, 너무 안쪽으로 투구가 됐어요.
지금 오세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레인이 지금 원하는 각 볼러들마다 그 원하는 앵글이 있거든요. 그 앵글보다 너무 작게 하나 투구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오세환 선수는 이 기회 때 네, 심적으로 이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낄 그럴 상황에서 스트라이크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본인의 역할은 뭐 다 해줬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미스틱 브레이브의 오세환 선수 같은 경우에 스트라이크 6프레임 스트라이크를 치고 그걸 연결해서 치려고 작전을 짰는데 지금 실패를 한 거고, 팀스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상범 선수가 지금 라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7프레임 투구를 맡긴 것 같아요. 네. 팀스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투구입니다. 진상범! 어우, 좋습니다. 참 선수들이 이 위기 때마다 해줘야 할 때마다 이렇게 예. 하나씩 해주는군요. 조금 더 유리한 고지로 팀스톰이 먼저 한 발 내딛었습니다. 네. 지금 최충현 선수도 라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을 해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길 바랍니다. 최중현 선수의 어우. 투구입니다. 아, 피지컬 미스를 했죠. 예, 지금 최중현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 레인에서 어프로치 적응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사실 연습 때부터 최중현 선수가 조금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게 마음속에 계속 있거든요. 네. 이게 한번 이게 잘못되면, 특히 지금 최중현 선수 같이 약간 클래식한 볼링을 하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프로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나인스페어 처리를 해냈고요. 네. 김영권 선수가 투구를 준비합니다. 김영권 선수는 앞선 두 프레임에서 모두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떨지요? 10번 핀이 남아있군요. 아까 투구보다 약간 공이 약간 좀 더 오른쪽으로 진행을 했는데 네. 확실히 3번 레인이 리커버리가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더 나갔을 때 또 약하게 진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레인 패턴 상으로는 저 정도 미스는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3번 레인이 그만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정말 작은 미스에도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 그런 네. 이 레인이 되겠군요. 그리고 볼링은 실내 스포츠지만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오늘같이 이제 습도가 높을 때는 저 백엔드의 볼의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그렇군요. 네. 나인 프레임을 준비하고 있는 최원영 선수입니다. 최원영 스트라이크입니다. 이렇게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면 203점이니까 해볼만 하죠. 네. 어쨌든 미스틱 브레그의 입장에서는 지금 스트라이크 아웃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강민환 선수. 강민환도 스트라이크로 따라가네요. 역시 강민환 선수입니다. 네. 투구하는 것을 보시면 백스윙으로 갈 때 다른 선수들이랑 달라요. 다르네요. 예. 많이 구부러서 스윙을 하죠. 저게 벤트라고 하는데 벤트를 하면서 백스윙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수 같은 경우에 저렇게 백스윙을 하면 스피드를 거의 낼 수가 없습니다. 어. 지금
김영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약간 벤트를 하면서 백스윙을 하지만 백스윙 높이가 강민환 선수가 많이 달라요. 김영관. 야, 김영관 선수는 뭐 의심의 여지 없습니다. 네네. 만약에 김영관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하나 더 치게 되면 결승에는 팀 스톰이 진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파이팅 넘쳐요. 아주. 그렇죠. 확실히 오늘 팀 스톰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는 바로 김영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아유. 스트라이크입니다. 이렇게 해서 1위 결정전은 팀 스톰이 올라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결승전 진출은 확보해 놨고 기분 네. 좋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군요. 지금 뭐 한편으로는 내가 개인전에 올라갔으면 내가 엄청 잘쳤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오늘 생각됩니다. 같은 컨디션에서 네, 네, 개인전을 네. 치르게 되면 아우 내가 올라가면 내가 그냥 마지막 투구가 되겠고요. 마지막까지 완벽합니다. 김영관 선수 오늘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군요. 네 역시 주장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네. 와, 김영관 선수가 첫 투구, 두 번째 투구를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면서 또 더블로 기선 제압에 성공을 했고 마무리까지 이렇게. 네네. 미스틱 드래그는 3위가 확정이 됐지만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 보여줘야겠죠. 이번에는 앵글을 좀 크게 구사를 해봤어요. 네. 스탠스 타겟을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선수들이 매 프레임마다 계속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스트라이크 라인을 찾으려면은 매치업을 잘해야 됩니다. 네. 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이런 매치업은 스탠스와 타겟을 조정해서 레인에 알맞는 앵글과 스트라이크 라인을 찾고 볼을 교체하거나 나의 피지컬에 변화를 줘서 스피드에 변화를 주고 회전 방향이나 마찰량을 조절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3위 결정전이 마무리됐습니다. 211대 169. 팀 스톰이 결승전에 진출을 했고요. 이제 팀 스톰은 팀 MKHNC와 경기를 펼치게 됐는데 오늘 양 팀 모두 좋은 모습 보였지만 팀 스톰의 경기 컨디션 네. 너무 좋은데요. 전통의 강자다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셀러브레이션도 굉장했던 팀 스톰이었고요. 잠시 후에 단체 결승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